제가 수행을 하던 중에 내가 그동안 오온의 시복노릇을 정말 열심히 해왔구나. 앞으로는 오온과 결합된 탐욕에 지지 않겠다. 이렇게 알아지고 다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오온의 노예라고 생각했던 나 자아라는 것도 아예 처음부터 없었고, 오온 안에도 밖에도 시공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나라고 상정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오온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니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성냄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무수히 많은 인형 중에 하나인 것처럼 뭐랄까 정체성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성냄의 원인이라고 느껴졌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욕망이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 욕망이 충족되려면 자아와 자아의 성장이라는 환상이 필요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조하고 나니 초라하고 기계같이 느껴지던 오온이 가래를 소멸시키기 위한 소중한 수행의 도구 혹은 친구 혹은 렌트한 차량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반발심에서 오온으로 오온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히 오온을 파악하는 이것이 외부에 따로 있고 이게 자아가 아닌가라고 사견에 빠지다가 다시 사유해보니 이게 좀 질문인데요. 다이어트 할 때 외부에 무언가를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처럼 오온 외부의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온 자체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관찰해서 파악하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가래가 소멸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구나 라고까지 사유하게 되었는데, 맞게 생각한 것인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네, 아주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그 흐름이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제 마음이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오온을 벗어난 어떤 뭔가 자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이제 기억들, 내 모습, 그 다음에 뭐 내 몸이라든가 내가 경험했던 기억들,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일어난 관념이 만들어진 거죠. 인식이. 그걸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게 오온의 범주를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하나의 나라는 인식이었구나. 이게 실제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 관념, 인식에 불과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오온이라는 게 다 형성됐기 때문에 다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고 막 무하고 공이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나라는 도대체 이게 나라는 게 뭐야? 다 똑같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건 무하지만 70억 인구가 있고 80억 인구가 있고 우리 뭐 수많은 그 동물이 있지만 그 각각의 의식의 흐름은 다 달라요. 의식의 흐름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작용면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존재마다 다 다른 게 있고 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중생과 부처와 뭐 이런 아라한이 다 다르게 구분되는 거고, 그러고 의식의 흐름이 흘러가는 이게 이제 여러 갈래로 한 사람이 여러 갈래로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그러니까 쭉 가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정체성으로 우리가 비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집착이나 화나 이런 게 많이 작동하게 되면 오온에서 이제 특히 행온에서 그런 게 많이 작용하면 우리 삶이 괴롭고 힘들고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러니까 지혜나 자비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이 점점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계속 윤회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이제 그걸 멈추는 방향으로 마음이 쓰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뭔가 보살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이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흐름에 있는
탐진치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런 실상을 알아가는 그런 마음 상태를 특별히 부처님께서는 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고 이 지혜가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다 형성된 거라는 걸 알게 되면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알게 되면 현재 그 모습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애착하지 않고 또 그 모습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또 막 화내고 이러지 않고 좀 평온한 마음으로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보게 되고 그래 되죠. 그게 또 이제 자비심이 돼요.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되고 지금 현재 저 사람이 좀 부족하지만 저 사람도 언제나 변할 수 있다. 뭐 다 아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우호적인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지혜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외부의 오온이 다시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계속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의지하는 몸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이래 가고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속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마음의 흐름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느끼고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싫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거는 그럼 뭐야?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있을 거야 계속 생각했었는데 뭐 그것도 아니니까.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전에도 보면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 중생들은 무아의 가르침을 들으면 광란하고 막 내가 막 사라진다고 슬퍼하고 이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그 집착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이에요. 나라는 인식에 강하게 집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집착의 반작용은 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이것을 놓으려고 하다 보면 그 반작용에서 막 화가 나고 이걸 안 놓고 싶어서 자기 또 이걸 합리화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나라는 인식에 대한 집착이 좀 놓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반작용도 훨씬 적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놓지 않는 이상은 그런 죽음이라든가 내가 어떤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본질은 그 집착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집착을 놓는 방법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신기루였구나. 실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의식에서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걸 알면 이제 경전에도 보면 아지랑이 같고 뭐 같고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그거에 대한 애착들이 서서히 놓아지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놓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지혜의 힘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는 중인데요. 손님 들어오기 전에 좀 이렇게 성냄이 많았다가 저기 인터뷰 주신 스님께서 경정평을 좀 닦아보라고 좀 해주셔가지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또 졸음이 와가지고 그걸 또 좀 다른 방법 좀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4년초 수행에 대해서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 수행으로 하면 되는. 그렇죠. 그 4년차 그냥 우리가 하는 수행이 다 4년차예요. 호흡 수행은 좀 호흡에다 좀 더 기본 우리가 4가지 대상 중에서 몸의 호흡을 좀 기본 대상으로 정해갖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극기 수행은 발걸음을 기본 대상으로 해서 4년차를 한다고 봐도 되고 일상에서는 그 대상이 좀 특정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일 자극적인 것들 있잖아요. 자극이 강한 것들. 그러니까 뭐 걸어갈 때는 발이 좀 자극이 강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볼 때는 덜 보이는 게 강할 거고, 들을 때는 소리가 강한 자극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그걸 기본 대상으로 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마음이라든가 또 거기와 다른 대상 이런 걸 보는 게 사념처거든요. 그러니까 사념처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념처에서 뭐 신이 물질이고 수는 느낌, 심은 정신에 해당하고 법은 좀
그 물질 정신이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물질과 정신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면서 내 오온,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오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상 속에서 이렇게 계속 경험되는 게, 아, 이게 정말 오온일 뿐이구나. 내가 보이는 건 다 물질, 뭐 내가 경험하는 대부분은 물질이고, 그걸 통해서 또 일어나는,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신은 또 느낌이나 수상행식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게 다 물질과 정신에 불과하고, 오온에 불과하고, 이것들은 내가 이렇게 관찰해보면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 변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여기는 내가 이걸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거머쥘 만한 게 없구나 하는 거를 서서히 이제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에 대한 지혜, 바른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축적되다 보면 그게 이제 기억의 확립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념처잖아요. 딴 게 사념처가 아니잖아요. 기억 확립하는 것까지 다 사념처라고. 네, 그게 사념처가 원래 그 중국에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가 뭐냐 하면 사띠 바타나예요. 사띠라는 것은 이제 바른 기억이고, 바타나라는 것은 확립 또는 현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현전하게 하거나 이제 바른 기억을 현전하게 하거나 항상 이게 완전히 확립되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럼 뭐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는 거냐? 그게 바로 네 가지 대상에 대한 바른함,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 통찰, 지혜, 이런 거를 잊지 않는 그 기억을 확립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계속 알아차리고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네 가지 대상, 알아차림의 네 가지 대상, 그러니까 좀 대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바른 기억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념처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가지 대상,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거를 관찰하면서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걸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장소, 대상이 바로 신수신법이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요즘은 이제 그 번역보다는, 그래서 옛날에는 사념처를 영어에서도 The Four Foundation of Mindfulness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바른 기억을 하는, 이제 뭐 마인드풀니스는 보통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 번역도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 뭐 대상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The Establishment of Mindfulness로 번역을 하거든요. 네 가지 대상의 확립, 그러니까 바른 마음 챙김의 확립, 저는 이제 마음 챙김이 아니라 바른 기억의 확립,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에 초점 맞추냐,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냐, 아니면 내 마음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어째야 됩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계속 이렇게 학습하면서 익히고 배우고 해서 그걸 이제 실제 실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 일에 대해서 빠삭해지고 이제 몸으로 딱 익혀지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기억 확립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군대에서도 이등병 때 막 어리버리 하다가 이제 병장 정도 되면 이제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딱 어떤 상황만 되면 머리를 크게 안 써도 딱 정확하게 탁탁탁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다 기억의 확립이거든요. 인간의 삶은 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머리로서 듣고 배워서 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걸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건 다 몸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완전히 확립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이제 수행에서 좀 더 부처님께서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제시하신 게 사념처라고 보시면 됩니다.